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오늘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템 콜콜콜 시간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요즘 계속해서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덩달아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것보다는 내 종목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 상담과 전화 상담을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은 상담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중간 또는 상담 끄트머리 또 저희가 틈틈이 이렇게 봐드리도록 하고요. 전화 상담은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전화 상담하시면 되겠고요. 메인은 전화 상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고민들 해결해 가시면 되니까 전화 계속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출발할 텐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드데이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목요일마다 지금 스피드데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지수는요. 코스피가 1.14% 정도대 이렇게 빠지면서 약간의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은 0.5%대 이렇게 떨어지면서 하락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 대비해가지고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 봤을 때 지금은 시장이 약간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그런 큰 이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란 전쟁이 미사일을 쏜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아니다,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유조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계속 때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름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빨리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또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거 유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략 비축류 이런 것들을 좀 푸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금융권이라던가 이런 것들 공격하겠다, 테러 일어날 수 있다, 또는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이 빨리 끝날 수는 있지만 그건 이란 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지를 남겨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장이 봤을 때는 베팅을 걸기가 좀 어렵죠. 올라갈 것 같냐? 아니면 내려갈 것 같냐? 라고 생각했을 때 올라간다 라고 해서 상승한다고 해서 매수하기도 좀 어렵고 또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다 팔아버리기도 좀 그렇고 약간은 어정쩡한 장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란 전쟁 진행이 됐을 때는 주가가 폭락이 나오고 시작을 했었지만은 요즘 최근 4일의 캔들 모양을 보시다시피 이 시작과 끝이 똑같은 이렇게 짧은 단봉으로 끝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시가와 종가가 똑같다라는 것은 장중에 베팅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시가가 0.7%대 빠져 출발했지만 마이너스 1.1%대로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오늘 보면서 내일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매수하는 세력들도 없고 내일 빠질 것 같으니까 지금 팔아야지가 아니라 또 오늘 밤에 어디서 어떤 폭격이 일어나고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또 어떻게 기름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될지 유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이걸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그냥 관망하는 장세가 돼버린 것 같아요. 마치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들이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정박하고 눈치 보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약간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과감하게 베팅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요. 큰 손들도 세력들도 지금 외국인들도 아무도 베팅을 안 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베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우리가 올라간다 생각해서 주식을 살 이유도 없고요. 내려갈 것 같으니까 지금 내 종목을 좀 손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굳이 서둘러 손절할 이유도 전혀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원치 않는 그냥 휴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휴가라는 것이 내가 원해서 생기는 건 경우도 있지만 원하지 않아서 쉬어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쉬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단타를 치시고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여전히 단타 이렇게 석유 관련주라든지 방산 관련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를 통해서 단타를 조금 접근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중장기 관점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냥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이 떨어진 것은요 결국 복구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없었던 일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고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제 2차 하락을 좀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2차 하락이 없고 우리가 매매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도 되는 시기는 어딘가요? 라고 한다면은 최소 6,000포인트 언저리인 5,900까지는 지수가 회복을 하는 걸 확인하고 그때서야 매매를 조금 더 다시 진행을 해볼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 6,00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내 종목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수가 6,00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내지 뭐 SK하이닉스와 같은 여태까지 시세를 냈던 기업들 있죠. 현대차, 삼성 전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시세를 꾸준히 내왔던 기업들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이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대형주들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좀 따라 움직이니까 매수할 기회는 충분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매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부터 해서 벼락거지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다 겪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 그냥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추가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인가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가 이거는 우리가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막 정말로 뭐 조 단위로 정말 많다면 아무 종목이나 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 돈이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많은 건 아니고 또 주식이 또 이렇게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추가 매수라는 데 있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야 될 종목 또는 사지 않아도 되는 종목을 좀 갈라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는 음봉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죠. 밑으로 내려온 종목을 매매하다 보니까 바닥이라던가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거 진짜로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참 그렇지만 잘 봅니다. 잘 체크하고 잘 맞추고 이게 바닥이겠다 싶은 타이밍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렇게 뭐 정말 바닥에 근접하게끔 제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아마 행복한 과정은 아닐 거예요. 지금 뭔가 곤란에 빠져 있을 건데 그걸 추가하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한다면 어디서 하는 게 나을지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많이 없는데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 종목을 해야 될지 다른 종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릴 겁니다. 상담 전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고민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은 내 거 채택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참여 방법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대한 많은 분을 상담해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 방송 끝나는 날까지,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많이 한 번이라도 더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상담 많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BC월드 제약 네. 13,600원에 30%요. 13,000원이요? 네. 13,600원이요? 그때 코로나 때 네. 한창일 때 그때 사가지고 아직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렇겠네요. 뭐 일단은 그때 사셔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비중이 30%잖아요. 네네. 추가 매수할 돈이 있으신 거예요? 네, 있어요. 이 30%만큼 있으실까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에 지수가 지금 이제 얘가 잘못해서 빠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작년 말부터 해서 제약 바이오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좋다. 뭐 지금까지도 저는 제약 바이오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약 바이오 중에서 지금 이제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올라갈 거고 돈 못 벌어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사실 매수 메리트가 높은 업종이에요. 업종 자체가.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저 아래쪽에 뭐 3,900원대 있을 때 못했는데 지금 뭐 5,000원까지 올라오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네네. 추가 매수 어차피 할 거면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저기 3,500원대, 3,700원대, 4,000원대도 안 했는데 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 하려고 하니까 좀 억울했는데 마침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이 터져가지고 주가가 빠진 거예요. 네. 얘가 잘못한 건 아니고 얘 악재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마침 지수가 빠지면서 분위기가 그냥 초상집이 돼버린 거죠, 갑자기.
네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우리가 감정을 빼고 생각한다면은 매수할 기회가 생겼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사실 나쁠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 종목이 이제 자리를 잡냐 안 잡냐 보다도 추가 매수해도 되는 업종이고 해도 되는 종목이다 보니 하면 좋은데 언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네. 지금은 시장이 잘못됐나요? 얘가 잘못됐나요? 시장이 근데 이 종목이 거래량이 워낙 없어가지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원래 선택을 하신 거라서 그건 상관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거래가 없고 품절주라는 거기 때문에 품절주와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의 특징을 그런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종목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아 거래량이 없고 이 품절주다 보니까 주식수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가 버리고 내려갈 때 확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는 것뿐인 거지 절대로 이런 종목을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상폐시켜야지 뭐 한다고 상장시켜놨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룰은 없어요. 그래서 품절주라던가 뭐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그걸 알고 투자해라.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알고 투자해라는 거고 지금 우리는 어쨌든 간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 이용해서 나올 사람이 뭐 거래량이 없어서 이걸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 변동성을. 네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 시장이 잘못됐나 종목이 잘못됐나 하면 시장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잘못된 게 조금 해소가 되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 시장이 더 잘못돼가지고 주가가 더 내려오는 게 더 낫겠죠. 어차피 살 거면.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도 강조해드리는 게 2차 하락이 나오면 모든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호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한번 더 빠진다면은 뭐 전쟁이든 뭐든 간에 뭐 테러든 뭐든 간에 무슨 이유로든 간에 유가가 다시 급등 나오든 한 번 더 밀려가지고 4,700대, 4,500대까지 이렇게 밀려버리게 된다면은 사실 추가 매수를 기다렸던 모든 투자자들에게는 그냥 호재가 발생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밑으로 빠진다면 얘도 한 4,200~300원대까지 밀리니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지수가 안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안 빠지면 좀 억울해도 요 5,000원대 추가 매수를 좀 해놓는 게 나아요. 근데 이게 6,000원대만 되면은 하락을 못 넘더라고요. 원래 그렇잖아요. 얘가 6,000원대만 되면 못 넘었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6,000원을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얘가 6,000원대만 뭐 올라가면 못 내려가 안 올라가고 그냥 떨어지니까 난 그냥 뭐 안 할래요 하면은 그냥 계속 그냥 이 차트에 올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네네. 그건 이제 자꾸 그 앞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상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현상을 보고 6,000원이 아니라 아래쪽에 이렇게 3,000원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3,000원대까지는 정상적으로 내려올 것 같지 않으니 전쟁으로 내려오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죠.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뭐 어떤 우려를 하고 계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걱정이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전략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에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우건설이요. 대우건설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000원에 20%요. 7,000원에 20%요? 90,000원에 9,000원. 9,000원에 70%요? 20%요. 20%요? 그럼 9,000원에 20%면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이거? 네네. 이건 단타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단타로 들어갔으면 제발 단타로 마무리 짓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단타로 들어가 놓고 수익이 좀 나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이거 장기 투자로 가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로 갔으면은 단타로 보고 마무리 짓고 나오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원래.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제 전쟁 났다 해가 주가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회복되고 있는 이 단기 변동을 이용해서 살짝 매매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이면 사실 충분히 수익을 챙겨도 괜찮은 자리예요, 이거. 왜냐하면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파란 색깔 선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온 자리거든요. 3~4,000원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고 건설업황 안 좋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얘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것도 시청자님 모르시고 계세요, 혹시? 네. 몰랐어요? 네. 그럼 요즘에 건설업황 안 좋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혹시? 주변에 건설업에 일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나요?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요, 건설업황이 안 좋고 요즘 건설 좀 안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우건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흑자로 뭐 7천억 내다가 8천억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장기로 가져간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어본다면 그냥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단기 변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장기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싸게 사서 장기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싸게 사셔가지고 장기로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전문가가 가져가라 하겠습니까? 가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거나.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빨리 정리하시고 나오는 쪽으로 해서 과닥을 잡고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한 11,000원대까지 단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매도하시고 만약에 밀린다면 익절한다 생각하고 9,500원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종목이랑 다 지니언스.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지니언스 15,400원 10%요. 지니언스를 15,400원 10%. 네, 15,400원. 최근 떨어졌을 때 매수하신 거네요? 네. 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여기서 뭐 지금 사도 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빠진 거는 매수의 관점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야 되는 관점이에요. 어차피 전쟁 리스크들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증시에 영향을 잠깐 단기로 주고 올라갔단 말이죠. 전부 다. 네. 그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안 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밤에도 이제 어제 밤에도 지금 미국이 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다 터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했지만 뭐 지금 또 태국 상선부터 해서 일본 상선 지금 터진 거 알고 계세요 혹시? 네, 뉴스는 들었어요. 네, 그거 터져가지고 미국이 지금 자위대 좀 보내봐라. 일본 나 첨잘 안 할 거냐. 너 좀 여기 전쟁 좀 참여하시지. 라고 했더니 이제 명분이 없었는데 일본 상성 터지면서 참여할 명분도 생겨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만부터 해가지고 뭐 주변 국가들 전부 다 지금 다 때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전쟁이 확산이 더 될지 안 될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테헤란에 이렇게 사이버 공격을 해가지고 뭐 금융권을 마비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란이 이란 율법에는 눈에는 눈이고 금융에는 금융이다. 은행에는 은행이니까 너희 은행 조심해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 쪽에 이렇게 만약에 테란이라든지 드론 자폭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금융 시스템이 한번 마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주가 추가 하락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일 수 있지만 한 번 더 떨어진다거나 충격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실 수 있으면은 매수해도 된다. 근데 저는 그거를 별로 견디고 싶어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도박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매수하는 것 자체가 매수 관점 맞는데 나중에 한번 더 떨어지면 사든지 아니면 이제는 하락이 끝났구나라는 걸 전쟁이 거의 끝물이구나 이제 더 이상 확장 안 되겠구나 종전 났네 그때 사야지라고 해도 늦진 않는데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가 매수해버린 거니까 사실 도박이거든요 이거는. 네. 그러니 이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지니언스 뭐 사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이렇게 조정 들어왔을 때 매수하시는 관점 괜찮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잘 샀어요. 대신에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반등 나갈 거는 뻔하거든요. 어떤 기업이든 간에. 특히나 얘는 보안 쪽으로 엮여 있으니까 돈 나쁠 것도 하나도 없는 기업인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 전쟁이 조금 더 확전이 일어난다거나 좀 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쪽으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충격이 좀 생긴다 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거를 그냥 감당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됩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12,000원, 만원, 11,000원, 만원 또는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없는 그 심연 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감당하시면 돼요. 일단 샀기 때문에 이 산돈을 일단 물린다라고 보고. 근데 만약에 운이 좋아서 전쟁이 끝나버렸다. 그러면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17,000원대 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인드의 문제예요. 이제는 취향에 갈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취향상 지금 사는 것보단 나중에 사는 게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사실 지금 사더라도 내가 물린다는데 뭐 왜 말려요? 라고 한다면 사실 말릴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취향에 갈리는 거지 매수 타이밍은 맞고 저는 나중에 보자, 나중에 사자 아니면 확실하게 조금 끝날 때 사자라는 주의고 시청자님 지금 먼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신 거에 대해서는 별로 뭐라 할 이유는 없는 게 매수 잘하셨고요. 이제 빠졌을 때 10,000원 정도까지 혹여나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괜히 도박하다가 물렸구나 생각하고 뒤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감당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수가 맞아요. 추가락이 나오다면은 추가 매수를 더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번 달에 이제 멘토님이 이제 보안 쪽을 한번 보자고 해서 네. 했는데 그 관점이랑 제 관점이 맞는지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로봇이랑 이런 거도 봤을 때 어쨌든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맞습니다. 그쪽을 그래서 보다가 이왕이면 네. 보안 관련주를 싸게 사는 게 맞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싸게 사는 게 맞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지금 살까 나중에 살까의 문제인데 나중에 사는 게 전 낫다고 보는 관점인 것뿐인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PSP HPSP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42,800원에 10%요. 이것도 최근에 사셨네요. 예, 예. 네. 방금 상담 들으셨죠? 예. 똑같습니다. 뭐 산다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수가 조정이 들어갈 때 매수하는 거 좋은 선택이 맞아요. 근데 이제 취향에 갈린다라고 했죠. 저는 나중에 사고 싶은 취향이에요.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지수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나 항복할래 이런 느낌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굳이 내가 지금 먼저 서둘러서 사야 될 이유가 뭔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득한데 왜 도박을 하냐는 거죠. 왜 전쟁이 끝날 거라고 전쟁 전문가도 아니시고 주식 전문가도 아니시고 외교 전문가도 아니신데 왜 끝날 거라 생각하고 지금 사시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제가 틀릴 수 있잖아요. 뭐 이번 주말 되니까 갑자기 이란이 항복할게 이럴 수 있고 미국이 우리가 이겼으니까 종전합시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도 모르겠고 시청자님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르면 안 한다의 주의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들한테도 지금 매수 기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샀다고 해서 틀린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 끝나버리면 시청자님 맞고 제가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도박이 돼버리니까 맞고 틀렸다가 아니라 그냥 도박한 사람이 이겼냐 지냐의 문제거든요. 지금도 카지노에 가보면 돈 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돈 따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도박을 안 하거든요. 원래. 예. 그래서 도박을 안 하니까 도박에서 돈 딴 사람들 별로 부럽지 않은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베팅 들어가지고 수익 나는 사람들이 날 사람들도 있겠죠. 전쟁 끝나면 바로 수익 날 거니까 저는 그게 부럽진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지금 도박하다가 물린다면 전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도박을 해가지고 내 인생에 내 신존 도박 안 하는 거였는데 괜히 도박을 했네 라고 자괴감이 들 것 같아서 저는 안 사는 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기업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념의 차이인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도박을 안 합니다. 근데 시청자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도박 결과가 좋길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전쟁 끝났으면 좋겠으면서도. 전쟁 끝나면 이거 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5만, 6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만약에 확산되면은 한 번 더 빠질 건데 그건 감당하셔야 돼요, 이제. 예, 예. 왜냐면 뭘 했기 때문에? 도박을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아니면은 내가 감당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손절할 이유는 아닌 게 이 전쟁이 리스크 자체는 전부 다 일시적으로 지나갈 거기 때문에 HPSP 같은 경우도 탄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나쁜 기업은 아니라서 만약에 35,000원까지 혹여나 밀린다면은 더 산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반등 나왔을 때 수익을 낸다든지 본전 찾는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이득을 챙기면 될 것 같아요. 전쟁 끝나길 저도 같이 희망해 드릴게요. 방금 전 상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쟁 끝나면은 수익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만 끝나기를 희망하시면 돼요. HPSP라는 기업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혹여나 여기서 지수가 좀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얘가 잘못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전쟁이 안 끝났는데 샀으니까 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더 산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다음번에는 저는 웬만하면 좀 안전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죠. 예, 이해됐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관점을 잘 잡고 신념 어차피 도박 시작하셨으니까 뚝심 있게 밀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두산 로보틱스를 네. 사자마자 폭락하고 있거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예. 12만 400원 주고 10%요. 네, 비싸게 샀으니까 물린 거예요. 예, 예. 네, 그 비싸게 사자마자 사면 물려가지고. 비싸게 사면 물려요. 사자마자. 예, 예.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이 돼버리는 순간 물릴 수밖에 예, 딱 없어요. 그랬어요. 그거 어쩔 예, 수가 없어요. 그거 내가 주식을 잘 모르니까 비싸게 사는 거죠, 그죠? 예, 예. 우리 왜 물건 바가지 쓰는 사람들 보면은요, 네. 물건에 대해 잘 알거나 시장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바가지 쓰진 않거든요. 잘 모르니까 바가지 쓰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우리가 뭐 해산물 같은 거 먹으러 갔을 때 해산물 바가지 막 심하다 하잖아요. 수산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바가지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 혹시나 유튜브라든가 뉴스에 이렇게 한 번씩 들리잖아요. 네네. 그 제가 만약에 생선을 납품하고 유통하는 횟집을 차려가지고 횟집 운영하는 사람이 수산시장 가가지고 사기당할까요? 안 당하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주식에 대해서 한 지 얼마 안 됐고 모르다 보니까 이게 비싸다 안 싸다 뭐 싸다 비싸다의 개념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냥 주가 올라왔을 때 그냥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근데 네. 수산시장 가도요. 물건 좋다고 하지 내 물건 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 안 해요.
바가지 씌울 때 특징이 내 물건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접목이 돼요. 좋다고 할 때가 원래 가장 비싼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때 매수하셨기 때문에 물린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네. 앞으로 계속 주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계속 이렇게 고점에 사고 계속 고점에 물려가지고 맨날 바가지 쓰면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하는 습관을 당장 고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한 네. 번이야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전문가 일을 하면서 11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하면서 네. 11년 동안 안 바뀌는 투자자들도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 계좌를 맨날 쪼그라들고 있고 굉장히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바가지 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습관 자체를 고치셔야 돼요. 뭐 로봇 산업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뭐 산업이 어떻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매매 습관 자체가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든 간에 좋다고 하는 순간 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좋지 않고 좋다는 이야기가 없지만 나중에 좋다고 할 만한 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갖고 공부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가 나쁜 기업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10만 원대에서 밀린 거는 사실 여기서 반등 나갈 수도 있었는데 뭐 갑자기 이란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죠? 네. 그걸로 인해서 빠진 거라서 얘가 잘못한 건 아니고 오히려 가격 할인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어쨌든 그러기 전쟁 나기 전에도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건 다시 말했지만 어떻게 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사서? 예, 예. 네,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부터 매매가 잘못됐다니까요, 그거는. 애초에 네. 누가 이런 걸 사요? 누가 저런 자리 사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나기 전부터 그렇게 사면 안 되는 거였고 이제는 전쟁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순서를 좀 잘 기억하세요. 애초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네. 그러니까 이거 그럼 빠질 이거 자리에 가지고 사신 가야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략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지수가 어쨌든 한번 밀려 있는 상태인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들어간다면은 지수가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아직은 있어요. 전쟁 안 끝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전쟁이 안 끝나서 확전이 된다거나 이번 주말 또는 오늘 밤, 내일 밤 중에 또 폭격이 이뤄진다던가 조금 이렇게 확전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약간 분기점이라 봐요. 전쟁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전쟁이 좀 더 진행이 된다면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전쟁이 없다면은 아마 여기서 이렇게 머물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가 만약에 이제 전쟁이라든지 다음 주 정도 초쯤까지 해가지고 지수가 한 번 더 밀리면은 7만 원 이하대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전쟁의 확전이 없고 지수가 좀 안정권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9만 원대 여기서 추가 매수 한번 하셔가지고 반등 나갈 때 한 11만 원을 목표로 잡고 해가지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가 매수는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도 좋고 기업도 나쁘지 네네. 않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할 거면 지수가 한 번 더 빠진다면 7만 원, 지수가 안 빠진다면 9만 원대 여기서 추가하면서 산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현대차고요. 네, 62만 7천 원 50%입니다. 62만 7천 원 50%요. 네. 네, 비싸게 사신 거는 인정하시죠? 네. 네, 이렇게 따라붙는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뭐 장세가 좀 괜찮으면은 그래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상승장인 경우에는요. 근데 지금 뭐 누가 보다시피 전쟁 나가지고 상승의 힘이 완전 틱 꺾여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위험성이 뭐냐면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이 되어버렸을 때 좀 탈출이 어려워지고 계좌가 이제 고점에 물려가지고 답도 없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큰 위험성이 뭐냐면 비중이 클 때인데 비중까지 50%를 많으세요 지금. 네. 그러면 이거는 대응 전략은요. 반등 시 손절하는 대응 전략 말고는 없어요. 지금 지수가 조정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상담 많이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지수가 조정이 들어갔을 때 매수해라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네. 시청자님한테 해당이 안 돼요. 네. 너무 고가에 사셨고 비중까지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시기에는 너무 위쪽에 비중이 많아지게 돼요. 만약에 이게 이제 하락의 초입부라고 생각 한번 해보면은 여기서 하락하는 초입부다. 근데 여기서 비중이 많아져 버리면 앞으로 평생 얘한테 끌려다니면서 고통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좋은 투자 전략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반등 시 매도라는 전략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은 아까 이제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전쟁 더 이상 확전 안 일어나고 전쟁이 이번 주에 끝나기를 좀 희망하시는 게 좋아요. 같이 기도하시면 좋아요. 이왕이면은 믿고 계시는 뭐 종교가 있으시겠지만 이슬람 국가의 비능이 낫겠죠. 이슬람교를 우리가 안 믿지만은 아이고 그 이슬람에 있는 그 율법 그 뭐 힌두교든 뭐든 간에 하여튼 이슬람교의 그 창시자들 신한테 좀 비세요. 그만 좀 전쟁하게끔 이란 좀 다 일러주세요 이렇게. 예.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모두가 다 똑같은 이 통제 불가능한 어떤 변수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그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더 일어날 것이다, 더 안 일어날 것이다는 제가 정치도 잘 모르겠고 외교도 잘 모르겠고 그런 전쟁 쪽으로 제가 뭐 전공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막 깔끔하게 파악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어쨌든 저 주식으로만 본다면 지수가 한 번 더 밀릴 것인가 안 밀릴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님은 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추가하면서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 비중 50% 너무 많아서 추가하면서 안 하고 반등 시 뭐 55만 원대에서 60만 원대에 이렇게 매도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만약에 지수가 안 밀리면은 본전까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간다면 당연히 시청자님 본전하고 멀어지니까 올라오는 게 좀 더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얘가 여기서 다 안 멀어진다면은 내 본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멀어진다면 본전 가능성이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가 밀린다면은 본전보다는 약손실에서 나온다 생각하고 55만 원대 이상에서 매도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수가 안 밀리면 본전까지 한번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매도한다 생각하고 탈출하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그리고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은 진짜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손절을 어디서 할 건지도 좀 정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진행된 건 아니니까 만약에 한 달 이상 진행됐는데도 전쟁이 안 끝나고 얘가 막 45만까지 밀린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는 약간 조금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을 때 이란전이 장기전으로 좀 바뀌어 나갈 때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성산업 8,600원에 10%입니다. 대성산업을 8,600원에 10%요. 8,600원에 10%요? 네네.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그죠? 네네. 네, 도박 좋아하시네요, 그죠? 도발 안 좋아하는데, 예. 아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아니, 지난번에 지금 한번- 유가가 급등이 나오면 얘가 올라갈 거예요. 네네. 유가가 이제 안정화가 되면은 얘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한번 밀릴 거거든요. 네네. 근데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고 이제 이란이 지금 계속해서 그 중동 쪽에 있는 정유 시설들을 막 폭격하고 있어요. 네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산이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은 얘가 이제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란이 뭐 또 정유 시설을 더 폭격을 한다거나 유조선을 이렇게 폭격한다거나 하면은 얘가 튀어 오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호르무즈 이용을 해라. 거기 있는 길을 다 터뜨렸으니까 이제 이용해도 된다라 통과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정말로 운행하면서 통과가 되기 시작한다면 유가가 빠질 거거든요. 그럼 얘가 지수가 밀릴 거예요, 종목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모르고 다 노심초사하고 있는 시청자님은 에이 통과 못할 거야. 에이 기름값 또 올라가겠지라고 지금 도박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도박을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죠. 어쨌든 도박을 하는 사람한테 제가 장려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TV에 나온 사람이 도박 화이팅 잘하세요. 이야 멋지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은 게 TV에 나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박을 장려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앵무새와 같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매 저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 제가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깔끔하게 아닐 때 손절하고 나간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8,000원 밀린다면 저점 깨지는 거기 때문에 8,000원대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 튀어오르면은 10,000원대 이상에서 이건 좀 올라갈 때는 아마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11,000원대 정도까지 이렇게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10,000원에서 11,000원대 매도하시고 밑으로 밀린다면은 손실이 크지 않게 8,000원대에서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전 국민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도박은 하지 맙시다. 전쟁 거 아무도 모르는데 왜 자꾸 사고 팔고 하려고 합니까? 전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광주와 그리고 천안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광주 천안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뭘 이야기할 건가? 제가 또 이번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릴 거지만은 음봉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음봉매매가 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배우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 많이 받아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배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또 어디서 준비되었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 저희가 또 준비 잘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오프라인 강연 참여하셔가지고 많이들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속도를 높여가지고 마무리까지 최대한 한 분이라도 더 봐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펜트론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펜트론 제약바이오 펜트론이. 펩트론이요? 예. 네, 매스크럼 비중이요? 22만 원에 20%요. 자, 일단 뭐 단기로 들고 할지 뭐 단기로 들고 할지 이런 것들과 같이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볼게요, 그냥. 자, 제가 먼저 상식적인 질문부터 먼저 시청자님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돈을 못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돈을 잘 버는 대로 해야죠.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해야 돼요, 그죠? 네. 자, 그 생각은 변함없으신 거죠? 그렇죠. 그걸 틀렸다고 할 사람이 있나요? 네? 그걸 틀렸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글쎄요,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걸 틀렸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죠? 그렇죠. 그럼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TV에 지금 나와 있는데 TV 보고 계시나요? 네. 자, 이 회사 재무제표인데 뭐 잘 모르셔도 됩니다. 한글은 우리가 같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한번 볼게요. 2022년에 58억 벌었고요. 2023년에 33억 벌었고 지금 이제 32억 벌고 56억 벌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매출액 50억대 벌고 있구나. 좋아요. 영업이익 봅시다. 영업이익은 이제 매출 빼고 이제 우리가 뭐 인건비 빼고 뭐 연구개발비 빼고 뭐 우리가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다 빼고 난 다음에 세금까지 내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나오는 영업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익이라고. 영업이익 보니까는 색깔이 좀 이상해요. 뭐죠 이거? 돈을 벌고 있습니까? 안 벌고 있습니까? TV 보고 계신가요 혹시? 예. 네, 이거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이거 혹시 이거 보이세요? TV에 이거? 영업이익이 뭐라고 적혀 있죠? 150이요. 150이라고 돼 있는데 앞에 뭐가 있죠? 마이너스요. 이거 돈 번다는 겁니까? 돈 못 번다는 겁니까? 못 번다는 거죠. 네, 이거 다른 기업 아니라 시청자님 투자하신 펩트론입니다. 네. 펩트론이 그러면 2022년에 152억의 적자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좋아요. 152억의 적자가 2022년에 날 수 있는데 뭐 그 뒤로 돈 벌었으면 되지 않느냐. 2023년에 159억 적자고요. 2024년에 164억 적자고요. 올해 2025년에 213억 적자입니다. 그럼 돈을 계속 잘 벌고 있나요? 더더더더 못 벌고 있나요? 못 벌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가봅시다. 못 버는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게 맞겠습니까? 시세 변동을 이용해서 짧게 그냥 내가 알고 시세 변동이 생겼으면 여기서 수익 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그런데요라고 말하면서 뭔가 다른 이야기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원점을 깨시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자꾸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고 합리화하고 포장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예, 그래서 그래서 단기로 마무리 치고 나오면 되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단기로 하는 것은 목표 같은 게 없이 그냥 내가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고 나오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페트론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수출 이야기 이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30만 원대에서 이제 28만 원대 여기서 한 3분의 1 매도하시고 나머지 30만 원대 그리고 35만 원대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가지고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 밑으로 빠진다면은 적자가 나는 기업인데 물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여나 빠지게 된다면 익절한다 생각하고 25만 원대가 정리하시는 것을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삼성전자고요. 네. 20만 8,298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15.11%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더 갈까 안 갈까는요. 일단은 뭐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간다 안 간다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네. 삼성전자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는 어떨까요?라고 한다면은 뭐 제가 뭐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2배, 3배, 4배까지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러면 멀리 보냐, 가까이 보냐에 따라 가지고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죠?
네. 멀리 본다면은 그냥 묻어 놓으면 되는 건데 그냥 네. 가까이 본다면은 매매를 해서 좋은 매매 가격에 잡아가지고 타이밍을 잡는 게 좀 낫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내가 멀리 볼 것 같으면은 만약에 한 20년 투자할 건데요라고 물어본다면은 10만 원 사는 게 낫긴 낫지만 20만 원 사도 사실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시청자님이 만약에 20년 가져가실 거면 지금 가격에서 그냥 산다 판다 어쩐다 저쩐다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계속 돈 있을 때마다 모아 가신다 생각하고 20년 뒤를 네. 바라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게 네. 싫은데요라고 한다면 타이밍을 잡고 싶은데요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잘못 들어간 거죠. 이거는. 이런 자리에 네, 누가 제가- 들어갑니까? 저 네.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고 내려왔을 때부터 사서 모아가서 올라갈 때 팔아내는 게 트레이딩이거든요. 근데 네, 네. 제일 꼭대기에 사가지고 모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매매 관점에 따라가지고 완전 잘못된 매매가 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또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거야. 어정쩡함으로 가는 건데 20년 뒤를 바라보시는 거면은 뭐 아쉽긴 해도 그냥 뭐 이 가격에 사서도 20년 뒤에는 돈 버시겠죠 하고 마무리하면 되는 상담이에요. 근데 만약에 트레이딩을 좀 하고 싶었고 나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거 아닌데요라고 한다면 지금 잘못 산 거예요.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 산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이제 리스크에 따라 가지고 주가 변동이 생길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주가가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다면 지금 이제 뭐 이번에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종전 이야기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쟁 확산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미사일 폭격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본전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좀 더 심화되어 간다면 전쟁이 좀 더 심화되어 가고 뭐 이란이 말한 것처럼 은행에다가 뭐 지금 폭격 때리겠다 뭐 은행 공격하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미국의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좀 타격을 입을 만한 테러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빠질 겁니다. 네. 그냥 그건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제가 여기서 그런 게 일어날 겁니다, 안 일어날 겁니다를 논할 수는 없어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 정도의 전략을 짤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얘가 지난번처럼 이렇게 지난 화요일 9%대 그 다음에 11%대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또다시 저런 식으로 조금 강하게 빠져버리게 된다면 그냥 비중을 조금 더 늘려버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내 매수가 대비해 갖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매수를 하시는데 이건 장기 투자 관점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단기 반등 때 정리하고 싶어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는 이제 본전까지 안 오더라도 매도한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정말 삼성전자를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저는 10만 원대나 11만 원대까지 이렇게 밀렸을 때 사는 게 좋다. 만약에 얘가 아니면 다른 종목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빠져있는 다른 종목을요. 네네. 그래서 굳이 왜 고점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시려고 하시나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대응을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나 11%대쯤 추매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9%에서 11%대 추매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9%에서 11%대까지 하락이 나올까요? 더 나올까요? 덜 나올까요?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니까요. 그걸 왜 자꾸 정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한 건데 그 예를 기정사실로 공식으로 만들어버리시면 안 되죠. 네, 지수가 네, 빠질 때 어떤 알겠습니다. 모습으로 어떤 충격으로 빠지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 9.11 테러와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태 발생되면 삼성전자 하한가 갑니다. 30% 빠져요. 네. 그럼 그거는 문현재면 또 11% 빠져라고 빠지면 사라고 했는데 30%나 빠졌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제 네. 이야기는 9% 11% 이게 네. 아니라 다음 하락이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자꾸 대응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몇 프로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충격이든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많이 빠지는 게 낫죠. 어차피 빠질 거면. 네네. 그런 관점으로 자꾸 대응하신대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 숫자를 하나 적어놓고 목표가 적어놓고 뭐 기법 만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원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있는 종목들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보니까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900원대 매수하셨고 추매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매 관점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이냐 나중이냐 이거의 관점인데 신규 매수는 사실 지금에도 상관없는 게 다음 기회가 한 번 더 있잖아요. 추가 매수를 할 기회가. 근데 지금 이제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그냥 나중에 하는 게 나아요. 추가 매수는 지금 해버리게 되면 비중이 커져버리게 되고 다음에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기회가 한 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한국정보인증을 아예 안 들고 있는데 지금 사도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취향에 따라 갈립니다. 지금 사셔서 나중에 빠졌을 때 한 번 더 사시든 간에 뭐 아니면 나중에 빠졌을 때 사든 간에 그거는 이제 뭐 선택이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사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향에 따라 갈리니까 사고 싶으면 사세요라고 하겠지만 추가 매수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샀기 때문에 한 번에 1차 기회는 날아갔고
두 번째 기회를 이제 어떻게 쓸 건가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기회를 이렇게 어정쩡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빠질 때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수가 추가 조정이 한 번 더 나온다면은 5,000원대까지 빠진다면은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낫고, 반등이 나간다면은 반등 나가는 대로 추가하면서 안 해도 수익 나니까 그냥 홀딩하라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있는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를 매수하셨고요. 위메이드 플레이를 지금 10,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10,000원대면 저 올라왔을 때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물려 계시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보다는 나중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전쟁이 확전이 날 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전이 일어날지, 좀 더 심각해질지 아닐지, 미국에 뭐 지금 테러가 일어날지 안 났으면 좋겠고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사고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잖아요. 운전할 때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적어도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는데 사고 안 났습니다만은 돌아갈 때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안전벨트는 매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는데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게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지면 추가매수 한다 생각하고 6,000원대 이하에서 추가매수 한다고 생각하고 좀 기다리는 게 맞고요. 아니면 아닌 대로 여기 좀 머물러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 보고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빠졌다고 왜 이렇게 다들 성급하냐라는 거죠. 조금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매수 관점은 기다렸다 하면 되고, 얘는 추가매수 해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매매하는 관점. 특히나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인 관련주도 엮여 있고 적자에서 흑자가 돌아서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괜찮은 타이밍에 놓여져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싸게 더 사는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은 맞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중에 한 템포만 조금 늦춰서 한번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무리 줘보도록 하고요.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와 천안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멘토님들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준비되었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전쟁 전문가 또는 외교 전문가가 계신다면은, 또는 그쪽에 전공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중동 전쟁을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매매하는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를 땐 안 하는 게, 손 놓고 있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나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섣불리 하지 않는 것을 지금은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드리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식과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 점 꼭 명심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